마을 부녀회장님이십니다. 방문 환영하신다고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이렇게 앉아주시죠. 예. 바짝바짝 오세요. 바짝. 먼저 우리 마을을 찾아주신 김석환 군수님과 이 대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산마을 이장 장호석입니다. 오늘 2020년 새해를 맞아 저희 마을을 찾아주신 김석환 군수님과 김선웅 위원장님, 각 실과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종화 도의회 부의장님, 이선균 군의원님, 장재석 군의원님, 윤용관 군의원님, 김은미 군의원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후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도 감사 인사드리며 마을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또한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5년 연속 1등을 수상하는 등 44개 분야에서 수상하시고 희망찬 홍성건설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홍성군의 보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김석환 군수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앉으시죠. 예. 앉으세요. 평산마을 어르신들 아주 오래간만에 이렇게 회관에서 마주하게 됐는데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예. 많이 받으세요. 예. 그 뭐 2020년 아시다시피 뭐 이제 경제 아니라 쥐띠예요, 쥐띠. 예, 쥐띠가 좀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쥐가 그 특색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점만 여러분들이 그 기리를 받아가지고 아주 좋은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새해 첫날 해마도 이제 그런데 이제 홍성의 주산이 백월산이에요. 백월산에 우리 주민들 여기 의원님들 전부 같이들 올라가셔가지고 새벽에 한 것이 우리 국민들 편안하게 잘 지내시라고 거기서 이제 백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무슨 제를 지내게 고천제대 제를 먼저 지내고 김선홍 위원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 위원장님들이 대부분이 홍성읍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김선홍 위원장님 위원장 발령 받자마자 결성 읍내다 집 얻어갖고 오셨어요. 그만큼 결성에 열정을 바치고 있는 김선홍 위원장님 새해 덕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위원장 김선홍입니다. 지난 연말에 총회 뵙고 2년 만에 뵙는 것 같으네요. 하여튼 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작년 한 해 그 면정이 참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어르신들께 우선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좀 면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특히 군수님께서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여기 평사는 기농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농 기촌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군청에 수십 년간 그 요직부서를 두루 이렇게 근무하셔요. 아주 행정의 그 최고의 달인이라고 이렇게 불리셔요. 그래서 그렇게 기농 기촌하신 분들은 많이 안 뵈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군수님하고 좋은 대화, 좋은 시간. 그 평사는 그 공식적인 자리를 많이 오래 드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군수님하고 대화 시간이. 그래서 오늘의 날 아주 좋은 시간, 결성면 발전과 평산의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대화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에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돼지 열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하셨어요. 근데 막아냈습니다. 지금까지 홍성에서는 이제 뭐 돼지 열병이 일어난 일은 없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끊임없이 그 전방 지역에서 멧돼지에서 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계속 소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처지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은 군정은 딴 해보다도 더 좋은 성과들을 올릴 수 있었다. 이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시 읍면야님들이 가서 주민들과 잘 소통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으면은 잘 따라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이제 불기독기 성금, 적십자 회비 이런 거 모금을 했는데 결정 와보니 결정 1등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시 이사 와서 아니 결정 면민으로 살다 보니까 잘 되는구나. 저 옛날에는 사실은 읍면장 발령받으면 읍면에 가서 사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읍면장 발령 받으면 이사. 지금은 이제 교통이 발달되고 차 갖고 다니니까 전부 홍성읍면에서 사는데 유독 우리 김 위원장님만 결정으로 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런 성과가 훨씬 낫다. 그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그런 의미에서도 금년 여러 가지 계획된 일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성은 뭐 여러분들도 항시 여지만 결성면민들이 자존심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기도 옛날에 뭐 여기도 결성에는 현이 있고 현감이 여기 있었다. 그러니까 결성은 우리 홍성이랑 똑같다. 뭐 이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역사 문화 관리도 홍성읍에 버금가도록 전부 해달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복원 행사 같은 걸 지금 복원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성은 영원한 결성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옛날 홍주 이름을 찾아보자. 이러고서 이제 운동이 일어나다 결성서 반대해서 쑥 들어간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홍성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홍주의 홍자에다가 결성의 성자를 땄다고 해가지고 홍주로 바꾸면 결성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성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승격을 하면서 추진하면서 홍주 이름을 되찾는 게 홍성 군민들의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러는데 결정 잘 갖고 줄 테니까 반대 안 하시도록. 알았죠? 네. 같이 발전하는 거지 왜 결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불의토끼 성금 봤더니 그 125%를 지금 했어요 우리가. 또 적십자 회비도 이 멸단위가 어려운데도 결정이 일찌감치 했고 우리 군내가 어제 그저께 군내에서 제일 먼저 다 100% 다 끝냈어요. 그래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면장이나 군수를 믿고 그러기 따라서 해주는데 군수나 읍면장이 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드리는 데 이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그 중에서도 이 요즘에 하는 건 그전에는 평생도시다, 뭐 지금 우리가 그 여성 친화도시다, 이렇게 약자를 위한 사업. 그렇지 지금 이제 심겨서 하는 건 또 건강도시입니다. 건강도시. 건강한 거 말고 더 중요한 게 뭐 있느냐. 그래서 세계 건강도시 연맹에도 가입을 해가지고 모든 정책들이 건강과 연관돼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뭐 공무원 10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자 하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따라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 설날에는 설날 장사 씨름대회를 홍성에 유치를 했어요. 설날 성명 갔다 오면 틀으면 씨름 나오잖아요.
그래서 22일부터 합니다. 씨름을 이제 예선전 하고 해서 24일 날 2시 반에 이제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개회식을 하고 25일 설날까지는 남자 장사가 가려집니다. 그 26일, 27일 여자 장사를 또 가려요. 그래서 시간 내셔서 좀 오시면은 텔레비로 보시는 분들 훨씬 재밌어요. 현장에서 보시니까. 많이들 와서 보시고, 요번에 그 날짜별로 해서 뭐 결성면민의 날 이런 날도 있어요. 그런 날은 결성면민들이 좀 많이 좀 도전 참여해 주셔서 즐겨주십사 하는 말씀 올리고, 또 하나는 여기 귀농귀촌인이 많다고 하니까 말씀인데, 그런 절차, 우리는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귀농센터가 있어요. 귀농귀촌 센터. 거기에는 귀농에서 성공한 분이 센터장을 하고 있고, 오는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일단은 그분이 귀농하겠다는 자신감이 붙을 때까지는 안 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거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해줘요. 혼자 오셔서 일단 그 결정할 때까지. 그러면은 그분은 내가 무엇을 할 거냐 해서 오기 때문에 귀농한 분이 성공한 집에 가서 매일 같이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감이 붙으면은 그때 어느 마을을 정하고 땅을 사고 이렇게 오시는데, 저희는 군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절차를 밟고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해 주민하고 화합하는 거예요. 외지에서 오시면은 낯설고 물서른 곳에 그냥 오셨는데, 이게 그분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주민과 빨리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영원히 딴 사람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는 그런 분들한테 뭐야 옛날에 이사 오면 이삿떡 날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라고까지 지원을 해줘요, 군에서. 그러면은 떡을 해놓고 돼지고기 좀 사다가 막걸리도 받아나고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잔치도 하고, 제가 이 동네에 이렇게 뿌리박고 살라고 하는데 저 좀 잘 도와주십시오. 저도 동민들과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이제 신고식을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귀농과 귀촌이 있어요. 귀농은 농사 지려고 오신 분들이고, 귀촌은 백지에 있다가 내가 이제 퇴임을 하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산 좋고 공기 맑은 곳으로 가서 편안히 사셔야 되겠다는 분 오는 이분들이 어려워. 조금 동네한테 구차한 소리 안 해도 자기들은 살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에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너는 너 나는 나로 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동네에서도 포용해주고 오시는 분들도 동네 사람과 같이 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 동네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혹여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좀 그렇게 좀 받아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농업 교육 문제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끊임없이 교육을 합니다. 지금 교육을. 그래서 이제 품목별로도 교육을 하고 신체적인 교육도 하고 오늘도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센터에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며칠 날 무슨 교육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좀 많이 활용하시고 해서 귀농해가지고 괜히 왔다가 아니라 오길 잘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도 같이 공유하시면서 또 배우시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들 말씀 듣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불편을 느꼈던 중에 간단한 거는 위원장님이 다 해주세요. 간단한 거. 생활 주변에서 간단한 건 제가 위원장님한테 옛날 군수가 가지고 있던 거 다 주워버렸어요. 그래서 군수한테 보고해서 하려면 조그만 것도 그냥 일주일 아니면 한 달 걸리는 것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면 해주고도 욕먹지. 그러니까 등 하나 고치는데 뭐 한 달이나 걸리느냐. 그래서 그런 걸 다 위원장님한테 주면 위원장님이 이장님하고 분담 직원이만 통하면은 금방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한테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즉시 해주니까. 그렇지 않고 좀 큰 거,
위원장님이 하시기에는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좀 버겁다 하는 것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평산마을에 아무개라는 것만 말씀하시고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듣고 또 해드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저 이장 장우석입니다. 제가 군수님께 그 세 가지만 큰 사업은 아닙니다. 좀 이렇게 작은 사업인데 저희 마을은 많이 군수님하고 위원장님이 해주셔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 세 가지만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 시골이다 보니까 농번기에 이 집을 많이 비웁니다. 방문도 사실 안 잠고요. 그래서 이제 농번기 농사일을 하고 오다 보면은 자주는 아닌데 가끔 빈집이 절도 사건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마을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수님 오시간 날 그럼 마을 초입 부르는데 그 방금 CC 카메라 좀 한 3곳 정도 다뤄주셨으면 하고 그런 건의를 드리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어르신들이 이제 농사철에 이 밭이나 논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마땅히 쉴 데 없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248번 길 7-14 여기 보면 은행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 큰 은행나무 거기에 조그마한 정자좀 하나 해주셨으면 그런 또 건의를 하셨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을 앞 소화천 요 내려가는 소화천이 있거든요. 거기에 쭉 해서 두지동으로 해서 용오리로 해서 와룡천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정리지구내 684-3, 685-1 답 사이 소화천이 배수로가 안 돼 있습니다. 거기 한 110m 정도. 근데 어제 제가 가보니까 한 1300관 그 정도 110m 그거만 좀 해주시면 거기가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항시 토사가 쌓이고 또 이게 조금씩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장님 혼자 해버리시네. 다음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장님 말씀하신 거 답변부터 할게요. 예. 우선 CCTV를 한 동네에 3개씩 단다는 데는 없어요. 뭐 출입구마다 안방문, 묵방문 다 달라달라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출입문 하나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씩만 해도 전 동네가 얼마예요 도대체가. CCTV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건 설치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통계소를 만들어가지고 24시간 전부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범죄를 했다든지 그 CCTV 다루는 건 다 그래 잡는 거예요. 전부. 그 때문에 3개는 필요 없고 주치립문다만 하면은 돼요. 그러니까 욕심부려서 3개가 아니고 하나만 주치립문다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 홍성에는 그 KT 사무실을 지금 이제 임대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통제소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내포 신도시에 이제 그 크게 만들어요. 크게. 그래가지고 그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하면은 좀 더 세밀하게 이제 하나씩만 해놔도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 아래 정자 어디게 얘기했어요? 저쪽에 보면은 그 은행나무 큰 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회관 옆에다 정자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 나는 회관 옆에 정자하는 건 안 해줘요. 왜냐하면은 정자가 그 떼뚜하게 해가지고 조금만 해가 기울으면 전부 햇빛이 불하고 그늘이 안 돼. 그런데 너미 동네에 있으니까 우리 동네도 해달라고 회관 앞에다 해놓네? 그럼 처음에는 아주 양말 벗고 거기 깨끗하게 하고 올라가. 조금 더 있으면 신발 신고도 안 올라가요. 왜? 뜨거우니까. 에? 뜨거우니까 여기 에어컨 있는 회관으로 들어오지 누가 거기 앉아서 부채질 하느냐고. 또 겨울 같은데 마찬가지 뭐 겨울이 추운데 거기 앉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절대 안 해줍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은행나무 밑 같은 데 이제 밀대방석 깔고 거기서 이제 그늘이니까 쉬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버러지가 많아가지고 거기 밀대방석에 버러지가 떨어져. 그러니까 그런 것만 가림하고 말판 저기
마룻바닥만 만들어서 돈 많이 안 들이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걸로 해드릴게요. 그림이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괜히 돈 잔뜩 들여 정자 짓는다 돈 많이 들일 필요가 없어. 돈을 덜 들이고 실용적으로 활용만 하면 되죠.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해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 소하천 정비 현장 보고 해드릴게요. 예, 예, 예. 예, 지금 저희 그 평산해관 저게 안마기가 2012년도에 들어왔었는데 성함이? 저 장기천이 안마기. 예. 안마기가 지금 한 15일 전부터 고장나서 못 쓰고 있어요. 나오는 거 알고 고장났구만. 15일 전에. 글쎄. 그래서 그때 계획서였는데 8년 고장났. 됐는데 이게 이제 물품은 한 수명이 한 10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노인들이 아침에 오시면 저희때 가는데 쉴 새 없이 계속 쓰니까 막 다 타서 여기 있는 데 한번 보고 가시오. 너무 무서워. 그래서 그 당시 한 200짜리 들어와 있는데 요거에가 한 500짜리고 한 10년 이상 가게 아주 튼튼하고 좋은 거로 좀 해주십사 하고 예, 건의드립니다. 네, 이것도 그래 이제 그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이제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난 이 안마기 이런 거는 노인들한테 맞고 좋다 얘기요. 그런데 회관 앞에 가보면 청년들이 운동하는 운동기구를 다 해놨어. 예? 그러면은 그걸 설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봐서 진짜 지금 전부 노인이고 뿐인데 그런 거를 왜 많이 만들었느냐 이게요. 만들어 놓고 쓰지 누구도 올라가 본 적도 없는 게 하트겨.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노인들이 필요한 이 안마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해서 진짜 필요할 때 풀 수 있는 거 이런 걸 해드리는 게 실용적인 거지.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무슨 등산로도 좀 앵겨가야 할 거야 아마. 한 번 쓰지도 않고 노인들이 그러다 삐뜨거운 거야 아니면 비어머니 가셔요. 안마기 얼마나 한대요? 200, 300, 400, 한 80만 원짜리가 있어요. 최고. 최고가 1000만원짜리 있어요. 1000만 원 그런 여기는 해당 안 돼요. 한 500 하나 오서 해주시오. 박수 한번 크게 쳐요 그러면. 노인들에게 필요한 거니까 해드릴게요. 안마기가 그 모다가 다 탔어요. 예. 그것도 좀 쉬어가면 너무 너무 써서 그래요. 너무 수명이 10년인데 너무 쓰기 때문에 그래 한때 쉬면 조금 쉬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계속 돌리니까 고장나지. 맞아요. 다음 또 질문 있으면 말씀해 제가 주시죠. 좀-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오늘 그 군정에도 바쁘신데 이렇게 회선말 사주신 우리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도의사님, 군의원님께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기촌 8년차 새마을 8년차가 됐고 지금 현재 새마을 지도자를 맡고 있습니다. 평산마을에서. 그리고 결성면 새마을 협의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름은 애구 좋습니다. 그냥 장자가 2개고요. 장자가 2개에다가 교차 쌍투 교차 하나 붙은 장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장기도 잘 두시겠네. 제가 오늘 이렇게 모이신 가운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 군수님 앞에 저 유인물이 좀 있는 게요. 예예예. 그겁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아까 찾던 친구들. 저 군수님께서 혹시 잊으실까봐 또 여기서 말씀 듣고 가지고 또 이거 잊으실까 봐서 제가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이걸 작성을 했습니다. 잘못됐더라도 늘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여기 다 보다시피 우리 평산마을에는 반 이상이 노령자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2000년 1월 1일부로 노선이 폐쇄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 뭐 버스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령자도 많은데 이런 버스 하나가 다니지 않음으로써 이분들이 이동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오늘 그 교수님께 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드린 유인물에 보시게 되면은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몇 가지 있습니다. 요 평산마을에서 용호 상거리까지 나갈 적에는 한 거리가 한 1km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거기까지 걸어가면은 너무 어려운 실정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거 또 중간에 한승하는 그런 또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그 차로 오고 오르다 내렸다는 것도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이 평산마을에 기촌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도 여기 만나 보지면은 또 땅을 사서 이사를 오고 싶은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런 노선도 없다. 이거 완전 벽지다. 이런 중에는 이 생각하는 차원이 좀 틀리거든요. 이런 면도 있고. 또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서 이제 갈산이나 결승에서 택시를 해서 평산을 줄 적에는 택시비가 7,000원 줘야 됩니다. 9,000원 주고 다니고 올랐어요? 아, 택시비 올랐고. 9,000원 좀 줘야 되고요. 또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뭐 70세 이상 고령자들이면 이제 면허증도 반납을 하고 교통사고 중과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면허증도 반납을 하고 이제 전부 도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필버스가 없으면은 이건 완전히 발을 묶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 2장 제 2란을 보시게 되면은 제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버스 노선이 광천에서 이 결성을 경유해 가지고 홍성으로 나간 노선이 하나 있고요. 홍성에서 또 이 결성을 경유해 가지고 광천으로 나가는 노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앞에 보시면 결성에서 갈산가면이 1일이에요. 5회. 또 갈산에서 결승병원이 1일 6회 이렇게 시간표가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운행되고 있냐면은 이 차들이 용우리에서 들어가 갈산에서 오게 되면은 갈산에서 와가지고 저 자원동 쪽으로 빠져서 저 어디야 한효생가 입구를 통해 가지고 결승우리에서 강철 가버리거든요. 이렇게 좀 현재 거기 이렇게 돌아서 가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또 강태에서 오는 것이 또 거리 돌아서 또 해가지고 다시 홍수로 빠져나가고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못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대를 조정을 해서 뒤에 안을 제시한 이 표들 빨간 것이 지금 현재 조정을 해달라는 전정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빨간 것이. 그래서 갈 적에는 이렇게 자원도로 갔다가 갈 수도 있고요. 또 용어를 쪽으로 가더라도 거리상으로 그건 다 똑같습니다. 거리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버스 회사에서 연료 소음 문제나 또 운전기사들 근로시간 문제가 전투되지 않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왔습니다. 또 두 번째, 마중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중버스가 제일 처음에는 콜 취지로 해가지고 콜을 부르면 오게게 되게끔 해서 이제 이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이 마을에 콜을 하면 언제든지 온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5인 이상이 모여야만이 차 온다 이겁니다. 5인 이상이. 그리고 또 5인이 모였다 하더라도 콜을 부르면 이거 1시간 이상을 넘어버려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갓산에 탁구를 좀 치러 가서 이제 좀 보아왔는데 그 마중버스 운전자가 그 갓산 탁구장에서 종일 탁구를 치고 송이를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한번 보시다 보면은 여름철에는 이 김자진 장군 그 옆에 그늘 밑에 그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낮잠을 자는지
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일이 없으니까. 꽤 장기적으로 차가 주차돼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제 콜을 부르면은 이제 뭐 서울수도 이제 콜이 이제 부르는데 콜 센터로 가서 벌써 이제 배차가 돼가지고 이제 오는데 여기서 콜을 부르면은 회사로 이제 먼저 전화가 걸립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배차를 해줘야만이 와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 대한 이제 시간적 소요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마중버스의 콜 운영이 이렇게 안 될 적에는 차라리 마중버스를 그 노선화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선버스를. 그래서 제 이 안에 그 건의사항에 보시게 되면 운행이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한 번, 낮에 13시부터 14시까지 한 번, 또 오후에 16시부터 14시까지 한 번, 3번, 일일 3번을 밑에 노선 순환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번씩만 돌아주면 어떻겠는가? 홍성까지 가는 걸로 해요. 예. 근데 여기서 마중버스는 홍수까지 갈 수가 없어요. 네. 갈 수가 없어서. 가는 게 잠못 자셨겠네 이거 짜느라. 그래서 군수님 혹시 잊으실까 봐서 이렇게 제가 어저께 1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앉으세요. 건의를 드립니다. 박수 쳐주셔야 왜 이런 거를 하게 됐느냐 하면은 지금 버스는 한정돼 있고 길 뚫리는 데마다 전부 버스 넣어달라고 버스 넣고 나온 횟수를 또 더 늘려달라 사람 안 타면서 그러면 버스 회사는 적자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되고 옛날에는 버스 회사도 이제 그 종업원들이 자기가 근무 시간이 8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더 일을 해가지고 한 250만 원 받아다가 살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국가 정책으로 전부 주 52시간 이상을 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주 52시간은 150만 원 보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버스 회사에서 운전수를 고부로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가제 적자 나는데. 그 적자 나는 것도 그냥 적자나요. 군에서 다 돈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실은 이제 마중버스도 하고 마중택시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 지금 마냥 이제 이쪽 평산이면 평산에 여기 똑 떨어진 거니까 이쪽 큰 노선으로 어느 게 아니라 평산은 몇 개 마을이 이제 같이 마중버스 노선으로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전문 용역사에 주어가지고 굉장히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뭐 용호 사거리까지를 마중버스가 실어 나르는 걸로 돼 있는 거고 지금 말씀은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할 때는 콜을 해서 한다고 하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버스 한 대가 4개 부락이다 하면 4개 부락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간대로다가 시간표를 짜서 돌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서 주민들이 나가서 뭐 타셔야 되지. 그걸 맨날 어떻게 할 때마다 부르고 1시간을 기다렸다 타고 그래서 그건 시정이 됐어요 그렇게. 그래서 요번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노선을 돌면서 하도록 시간표를 짤 거예요. 그러면 시간표 붙여놓으면은 옛날 버스 탈 때나 마찬가지로 그 시간대에 맞춰서 나가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라 이제 처음이라 혼돈이 가든 혼돈이. 그런데 먼저부터도 마중택시, 마중버스 하는 데서 왜 더 좋다고 그래요? 왜냐? 이 그냥 버스로 하면은 엉뚱한 선이로도 많이 막 돌아도 가고 이러는데 이건 자기가 필요한데 이제 대서 가고. 그리고 이제 마중택시 하는 동네 같은 데는 이게 짐 지르고 노인어른들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가려도 한참씩 가야 하는데 어려운데 집 앞에까지 택시 실어다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또 택시로 해도 뭐 택시비를 여기 7,000원, 8,000원에 7,000원, 8,000원 내는 게 아니라 군에서 보존해주고 본인은 버스비만 내는 거예요. 버스비만. 그렇게 해서 이용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문제는 그렇게 이제 시간표 만들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저기 마중 버스 있는 저희들은 마중 버스만 해당되고 나중 뭐 그냥 택시는 해당이 안 되고 하나만 해요. 하나만. 네. 마중 버스를 시간제에서 노선화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러면 버스나 똑같아요. 그래서 싣고 가고 홍성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거기까지는 안 가요. 용월이 갈성. 이 마중버스도요. 그 버스가 여기는 지금 맞는 행정구의 결석이니까 결석 나갈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마중버스는 갈산에 있어서 그것을 이용한다고 해도 그쪽은 되는데 여기서 결석은 못 가요. 아니 결성 가는 버스는 어디 가서 타? 용월이 초등학교 거기서 내려오는 아, 그러니까 저리 가서 또 여기서 이렇게 가라고요. 그건 아니지요. 왜냐면 큰 버스가 다니는 노선을 놔두고 이제 똑 떨어진 동네들을 큰 버스가 다 들어가려면 시간도 그렇고 사람은 별로 안 타고 해서 적자가 계속.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 아는데요.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마중 버스를 해서 버스 타는 데까지 실어다 드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들은 결석역에서 한 5km 되고 여기 용월이 그 폐기된 초등학교까지 한 2km 되거든요. 그러면은 마중버스는 갈산 쪽으로는 왔다 갔다 하니까 용월 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가서 다시 버스를 타고 저쪽 형사 있는 쪽으로나 자운동으로 돌아서 결성을 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한 5km 버스 타면 한 10분 정도 걸릴 것을 여기서 나가고 또 저쪽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성 쪽에서 어차피 마중버스를 마련을 해야 한다면은 그쪽에 있는 마중버스가 여기까지 오고 갈산 쪽으로 가려면 또 그쪽을 이용하고 그래야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걸로는 갈산 쪽은 그 마중버스를 이용을 해도 되는데 결성은 전혀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 이해를 보시게 되면요. 결승에서 만약에 갈산에서 출발을 했다. 그럼 그 차가 자운동으로 해서 결승으로 돌아서 이쪽 그 농공단지 앞으로 해서 우리 평산마을관 앞에 가지고 갈산까지 가는 노선. 이렇게 되면은 그게 더 소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이제 그 교통누고 왔나? 저기 지금 마중 버스는 마을마다 가가지고 한 거니? 수는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저희 분에 53개 마을 지금 마중버스 들어가는 걸로 돼 야,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면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좀 해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안을 잡아 가지고요. 한번 마을 방문해서 한번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든지 읍면별로 해서 오시라 해서 미연사무소에서 한번 하든지 해서 최대로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드리라고. 예? 그래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간단하게 좀 지금 지도자님께 작성하신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단히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마중버스가 5인 이상일 때만 운행을 한다고 작성을 하셨는데 요거는 저기 아닙니다. 한 사람이 불러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알아요. 아니요. 그거 만약에 한 사람이 불렀는데 안 온다고 하시면은 그거 저희한테 전화 주셔요. 저희는 그 사람들이 안 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아니 안 와요. 그러니까 홀로 하지 말고 그게 정비 노선식으로 해달라는 얘기죠. 정비 노선식. 아는데? 그래 노선으로 해달라 이거. 그 안 그러는데? 노선으로 하면. 지금 계속 좀 말씀을 드리면서 1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예약을 할 때 네. 미리 1시간 전에 예약을 해달라고 맞아요. 계속 말씀을 해드리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렇게. 왜냐하면은 그 버스가 다른 지역하고 계속 저기 갈산하고 여기 결성하고 같이 10개, 12개 마을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미리 1시간 전에 예약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10시에 움직이려고 할 때 9시 됐으니까 이제 예약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아 맞아요. 10시에 움직이려면은 8시에 하셔도 되고 어제 전화 예약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버스 하나가 여러 군데서 맞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코를 시간대로 짜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좀 짜가지고 한번 저희 의견 수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여러 마을인데 그 시간에 오라는 데가 여러 군데인데 어떻게 맞춰서 가? 아니, 될 수가 없어.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노선 있어. 또 이제 1시간 전에 버스를 이제 홍성 갔다가 이제 갈산까지 와서 여기로 들어오려고 1시간 전에 이제 전화를 해서 와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점심시간 돼도 못 간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게 참 의문점이에요. 저희는 통제를 하지 말고 네. 시간표를 짜서 네. 그렇게 해요. 예. 저기 어르신들 맞아요. 지금 정시간 나오는 거나 그냥 지금 그 과도기 시험 단계니까 네. 교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4개 마을이거든요 결성이 네. 그 승강장별로 시간대별로 그 검토를 해주신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죠. 그리고 그래서 시간대별로 승강장에 몇 시에 거기 도착 이렇게 해서 그렇지, 4개 마을을 그래야지. 다시 검토를 일일이 해주신다니까. 전화로. 예. 어른들 기도 안 들려서 맨날 전화하고 안 그러면 그러면은 저 마중버스는 말고 노선은 버스 노선은 완전 아예 없는 겁니까 그러면? 마중버스를 노선화 마중버스를 노선화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버스가 똑같아요. 시내버스. 시간이 그 시간이 들어오니까 버스가 적은 것 뿐이지 네. 그 지금 시간제라면 정 노선이랑 똑같아요. 들어오는 시간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부의원님, 부의원님, 제가 이제 마중버스는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뭐 이제 그렇게 기다려 보겠고요. 지금 현행 운행하고 있는 그 노선을 요 다섯 번 일일 5번 움직이 저쪽으로 5번 운행하는 횟수를 한 2번만 이쪽으로 한번 이게 돌려주면 어떻겠는가에 대해서 말씀. 두 번째 일하러 올라가 있고 그 노선을 5번 중에 뭐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 하고요. 팀장님 그렇게 이렇게 메모해서 검토하시고 역할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하시고. 네. 시내버스 시내버스 말이에요. 시내버스 그다음에 다음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건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2013년도에 내려온 마을 주민 이재현입니다. 대현 씨, 이재현. 재, 예. 마을 좀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앞에 뭐 회관에서 직선거리로 한 200m도 안 되는 곳에 저희 집 사육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냄새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이제 고통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밑에 주지동이라든가 냄새가 심한 날은 박철까지도 이 냄새가 올라가고 요양원까지도 이렇게 냄새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것이 지금 문화재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제가 처음에 이사 오던 해 저희 집사람이랑 이쪽 산길로해서 이 산 넘어서 이제 그 한영훈 생가지를 그때 갔었는데 그때 그 올라서면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그 이제 언덕만 넘어서면은 그 시비가 있거든요. 한영훈 생가. 근데 거기에 참 그 돈 많이 들여서 곳곳에 이렇게 적어놓은 그 바위, 큰 바위들이 쭉 있어요. 몇 군데 보다가 냄새 때문에 견디도 못하고 그냥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 이제 생까지 둘러보고 광명용 쓰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쓴 것을 읽어봤더니 뭐 틀림없이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다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냄새에 대한 그 광명록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주민들도 이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아까도 이제 군수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 김자진 장군 그 생각이하고 여기 한용은 생각이 두 곳 말씀하셨듯이 홍성군에서는 뭐 8경 중에 하나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관광객들이 시비를 이제 밑에는 조금 냄새가 덜하지만 조금 한 20-30m 올라오면 이제 시비가 있는데 그 시비 몇 군데만 돌아오면 냄새는 안 나가고 견디들 못해요. 그래서 이제 군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사리 그것이 이제 해결되리라고는 저희들도 생각은 않고 있지만 작년에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거기에 주차장 터를 조성하는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주차장 터는 1년에 한두 번 사용해요. 저도 이제 거기서 행사했을 때 이제 꼭 가고 그러는데 이제 주차장이 가까이 없기 때문에 길 양쪽으로 이렇게 차를 주차하게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한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주차장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 주차장보다는 이 토지 사육 농가를 군에서 또는 뭐 문화재 관리 해당 부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없애주는 것이 그 한용운 생가를 위해서나 아니면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더 많은 도움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쉽게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인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들리는 말로는 뭐 15억이네 20억이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잘 모르겠지만 관리만 해도
관리만 행정기관에서 관리만 잘해줘도 냄새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소독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이 문화재 관리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없어져야 하지만 최소한도 그것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군이나 면에서 냄새 안 나게 그런 그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아니, 처음에 제가 이사 와서 농지연부를 내기 위해서 면사무소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담당 그 직원하고 이제 현장을 봐야 한다고 농지를 봐야 한다고 해서 제 차를 타고 이제 오는데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냄새나는데 뭐하러 하시오? 근데 저희는 이제 이사 가지고 아직 그 돼지막에서 나는 냄새를 그때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못 맡았었는데 처음에 몇 번은 정말로 견디들 못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이게 여기 오셔서 사는 분은 이제 본인이 느끼는 건데 저는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 기술이 그걸 다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어요. 별짓을 해도 냄새나. 그런데다 대고 지금은 그래서 친환경 축산이 아니면 앞으로는 못해요. 옛날에 흘려보내고 뭐 다 새긴 게 축산하는 사람이 이 농토 다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옛날엔 전부 지하수 먹었지 수도 눌러 수도 냄새 난다고 안 먹었어요. 맑은 지하수를 먹는다고 봤지. 지금 지하수 오염돼서 하나도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이제 결정지역도 우리 이제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하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은 이제 축사는 지치 말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어요. 통제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은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그 축사를 활용하지 못할 때는 그거는 폐쇄하고 이제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또 그동안 옛날에 진 축사가 아니에요. 그냥 막 흘려 보내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면서 본인도 보태서 이제 환경성 이제 그 친환경 축사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건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우리 기술센터 같은 데 EM수, BM수 같은 건 생산을 거저줘요. 거저주면은 부지런한 사람 갖다 뿌리고 먹이면은 그렇게 냄새 안 나거든요. 근데 갖다 줘도 않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이제 법대로 가차없이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또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은 이 축산 폐수요 그대로 축산 폐수. 그래서 그건 실치 구단이었고 옛날에는 그걸 바다에다 투기도 시켰어요. 법적으로. 지금 이제 딱 막혔어요. 그걸 이제 숙성시켜서 논밭으로 나가는 거 말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축산을 하는 한은 만들어야 돼요. 그 지금 폐수가 아니고 축산이 이제 그걸 자원이에요, 자원. 자원을 하는 거죠, 전부. 그럼 지하 탱크다 넣어서 쪄서 가스를 만들고 가스가 발전기를 전기를 생산하고 그러고서 이제 찌꺼기는 비료 만들고 또 물은 이제 숙성시켜서 액비를 전부 논밭으로 나가는 건데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생산돼서 그거를 한다 하더라도 논밭에 몇 번씩 뿌려도 남는 양이기 때문에 축사를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총량제로. 그런데 그 시설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축사가 많은 곳에 그 시설이 들어가는 건 원칙인데 돼지 먹이고 똥내 나게는 다 하는 사람들이 그 시설을 우리 동네는 하지 말라는 겨. 그럼 어디다 해요? 그 동네를 해야지. 이 이제 정신이 잘못된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시설은 가보면 전부 깨끗하니 좋거든요. 냄새 전혀 안 나요. 축사에서는 나도 전혀 안 나. 보구선 좋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우리 동네는 싫다는 겨. 그럼 어느 동네다 하느냐 이게. 왜 지금 축협 같은 데서 300억을 그거 하려고 따놓고도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정어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사도 앞으로는 못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우리는 10개는 생겨요, 10개. 그래서 지난번에 결성에서
그 하나 수범 사례보다 잘 됐죠. 무슨 마을이지? 원천이 개인이 하는 축사인데 거기는 주민들과 합의해서 그날 그 사람은 처음부터도 축사를 하되 동네 사람과 같이 벌어먹겠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 있는 이제 그 노인네들 가지고 있는 논에다가 이제 방목을 했어요. 그 농사 짓는 만큼 세를 주고 해서 방목시키는 거예요. 그럼 노인들 인건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냥 논만 빌려주면 딱 챙기고 있으니 굉장히 좋아해요. 그 방목 빼지라 맛도 좋아.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백화점 같은 데 납품을 하고 같이 살라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그 동네에다가 그 시설을 지금 지난번에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 생산하고 뭐 액비 뭐 이런 거 가스 생산 이런 걸 전부 주민들 하우스 하는 데지 뭐니 다 공급을 해주겠다. 그 주민들 박수 청하면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제로 이제 가야죠 이제 앞으로. 그래서 시범으로 지금 하나 잘 해놓고 하는 거고 지금 이제 큰 축사 같은 건 이게 돈이 너무 들어가요. 또 그걸 해보자면. 그래서 지금은 어디 할 거 없이 그냥 나는 대로 나는 보상만 해주면 그만하겠다 하면은 어디 됐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묵제는 걸로 지금 하고 허가는 줄이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해서 냄새나서 홍성 가서 못 산다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하튼 오신 분들은 당분간은 지금 이 냄새가 돼지 농사 하는 사람들은 그게 돈 냄새예요. 그래서 우리 돈을 싫어하니까 그 냄새가 싫지.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또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 따로 예산 안 들이고 행정력으로 필요한 조치는 꼭 좀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한번 왔다 가시면은 다르거든요. 그 점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네. 또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도 좌우처는 질문이 없었을 몇 개던데 평산마을 준비가 조목조목 잘 됐네요. 아주 그래요. 질문 없으시면은 군수님과의 그 대화를 이상 마치고 군수님과 그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하나 둘 셋. 이번에 파이팅 한번 하실까요?